방금 전까지 레슨넷 뜯어보는 거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 레슨넷 파일을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그냥 열어놨습니다. 사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열어놓은 건데 루트가 되는 폴더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코드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가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요 레슨넷을 쭉 복사해서 우선 가져다가 붙여넣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같이 한번 보시는 걸로 하시죠.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VGG 파일에서 모델만 바꿔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VGG에서 조금 더 많이는 아니고 약간 더 수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코드는 이제 파이토치에 있는 튜토리얼에서 가지고 온 게 맞고요. 여기 위에 가지고 오는 거, 그 다음 여기까지도 VGG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살짝 바꿨는데 이번엔 로스가 아니라 value라는 이름으로 넣어놨습니다. 왜 value라고 넣었는지는 말씀을 드리면 밑에서 accuracy도 같이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로스가 아니라 그냥 value tracker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디바이스, 쿠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거 보실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요거 다 넣어놨는데 앞에서는 그냥 트랜스폼 노멀라이즈 할 때 0.5, 0.5 이렇게 하고 다 넣었었죠. 근데 사실 정확한 노멀라이즈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실제 값을 구해서 넣는가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른 프레임워크나 다른 분들이 작성하신 코드를 보면 노멀라이즈 값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거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셋을 먼저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셋의 각 축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각 축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을 해서 그거를 255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을 실제로 여기 이제 노멀라이즈 할 때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트레인 데이터 민이랑 트레인 데이터 스탠다드 해갖고 넣었는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요거를 할 때 노멀라이즈에다가 넣어준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랜덤 크롭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넣어놨는데요. 이 랜덤 크롭이 무슨 말이냐면은 패딩을 4를 넣게 되면 패딩을 4로 둘러주고 그리고 거기서 32만큼 랜덤하게 뜯어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조금 특이한 형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준 거고 그 다음에 to tensor 진행해주고 노멀라이즈를 진행하는데 위에서 가지고 온 요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클래스도 똑같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레슨넷을 사용을 하는 건데 import 레슨넷에서 제가 이 루트에 해당하는 폴더에다가 레슨넷을 복사 붙여넣기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로 레슨넷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는 토치 비전의 모델스의 레슨넷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써야 똑같겠죠? 네, 이렇게까지 써야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작성했던 레슨넷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쭉 붙여넣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는 요거를 왜 했냐면은 이제 얘만 갖다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하면 실제로 얘가 볼 때는 이 레슨넷이 가지고 있던 뭐 컨버전 1x1이라든지 뭐 바틀렉이나 베이직 블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는 거고요.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 보면 똑같은데 수정한 거는 인플레인즈를 16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청 많은 채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이게 사이즈가 그만큼 엄청 작아서 그런 거죠. 224 대비해서 32면은 꽤 작은 숫자니까. 그래서 3채널을 받아서 16채널을 내놓고 컨볼루션 사이즈도 원래 7x7에 스트라이드 2로 하고 패딩 3이었는데 그것도 바꿔서
311로 하고 바이어스 펠스로 했습니다. 배치놈 16 맞춰서 해줬고 레루 맞춰서 넣어줬고요. 그리고 맥스플링도 뺐습니다. 맥스플링이 필요가 없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레이어 해서 들어가는 걸로 넣어놨고요. 사이즈도 기존에 있던 것보다 훨씬 작게 바꿨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64에 128에 256에 512로 되어 있었는데 사이즈를 좀 많이 작게 바꿨고요. 그 스트라이드도 처음 거에는 원래 1이었고 두 번째 거부터 세 번째 거까지 다 2였는데 이렇게 요거를 1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어답티브 에버리지 플링 그대로 뒀고요.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는 128 그리고 블락 익스펜션 곱해서 512짜리 클래스 512짜리 인풋을 받아서 10개의 클래스 구분하는 걸로 요 값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대로 뒀습니다. 이제 메이크 레이어도 사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번 계산을 해봐도 괜찮겠죠? 그래서 인풋이 X 쉐이프를 그대로 따보면 인풋이 아마 여기서 1에 1이 아니라 사실 배치가 되겠죠?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3에 32에 32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컨버전 1을 통과하고 나오면 요 사이즈가 될 거고 그러고 나서 맥스플링은 없앤 거고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 통과하고 나올 때마다 어떤 사이즈가 되는지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플링이 진행이 돼서 한 줄로 펼쳐서 플리 커넥트를 통과하고 아웃풋이 나온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계산을 해본 것처럼 제가 레슨의 50이 어떻게 50이 되는가에 대한 거 적어 놨고요. 레슨의 50 선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기 전에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토치 텐서 3채널에 32, 32짜리를 넣어가지고 돌려보면 아웃풋이 잘 나온다 까지 봤고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이렇게 선언했고 그 다음에 LR 스케줄러 넣어가지고 해줬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었고요. 이 부분 하나를 다른 걸 찾아보시면은 로스 PLT 해서 로스를 따라가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에큐러시 PLT에서 에큐러시를 보는 것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이 없던 건데요. 이제 얘도 사실 없던 거긴 했지만 ACC 체크 펑션이라고 해서 정확도 체크하는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약간만 수정해서 넣는 건데 기존에 있었던 코드 그대로 두고요. 여기다가 save 1이라는 걸 해서 만약에 세이브를 하면 토치 세이브에서 net state dict를 세이브를 할 건데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모델이라는 폴더에 모델 언더바 몇 번째 에폭에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애를 pth로 저장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에폭은 여기 에폭 숫자 그리고 정확도는 요게 들어가는 정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return ACC 이렇게 해놨고요. 요거를 여기 training with ACC 체크 모델 세이브 이렇게 해서 에폭을 제가 150번을 다 돌리려고 그랬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막상 돌리다 보니까 더 이상 정확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뭐 아무튼 돌아가는 거 보면 다 똑같죠? 다 똑같은데 여기 이제 밸류 트래커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나 넣어놨고요. 그리고 에폭이 한번 끝나면 요게 사실 한 에폭이죠.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정확도 체크를 하고 이제 세이브가 1이니까 모델 저장이 이 안에서 됐을 거고요. 그 에큐러시를 받아서 밸류 트래커로 ACC 플롯에다가 저장을 해줘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에폭을 계속 도는 겁니다. 내려가서 보면 여기서 로스가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처음에 정확도가 38이었는데 53, 60, 65, 70, 75, 74 계속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다가 뭐 계속 내려볼게요. 쭉 올라가다가 한 40 정도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40 정도부터는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88 한번 최고치 찍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87에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104번까지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 레슨넷을 이용해서 사이파10을 학습시키면은 정확도가 거의 92%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을 좀 더 해보시고요. 나는 인터넷에 나오는 만큼의 정확도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요 이제 아키텍처적인 부분이나 요 부분을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요 레이어 부분 뭐 플레인즈를 바꿔가지고 필터를 더 많이 써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해당하는 뭐 배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랜덤 크롭을 빼고 그냥 제대로만 하겠다. 아니면 패딩을 2만 주고 랜덤 크롭을 시키겠다. 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난 노멀라이즈가 없어도 될 것 같다. 뭐 그러면 배치를 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노멀라이즈를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확도 체크를 해보면 87%, 최종적으로 이제 104번까지 104번의 에폭을 돌았을 때 정확도가 87%가 나오는 것까지 보면서 레슨넷을 이용해서 사이파10을 학습시키는 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장하는 코드 때문에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루트를 한번 보면 여기 모델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에폭별로 몇 번째 에폭에 어느 정도 정확도로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으니까 사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코드 혹은 뭐 원하시는 이제 응용하실 코드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PPT로 돌아왔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학습시키는 동안에 나왔던 로스 그래프,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학습시키는 동안에 나왔던 애큐러시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레슨에서 직접 만들고 사이파10에서 학습하는 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